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에 20%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KF-X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년 전 핵심 기술 이전 무산 사태로 홍역을 앓았던 KF-X 사업이 또 고비를 만났습니다. 방사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재검토에도 긍정적 재검토가 있고 부정적 재검토가 있는데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해외 방산업체 쪽에서는 한국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계적인 군사 전문지 IHS제인스는 며칠 전 한 발 더 나아가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 포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작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약속된 투자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잡음이 일었는데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KF-X를 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재검토는 이런 과정에서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향후 진로를 재정리하는 차원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합니다. 곧 조코 위도도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관건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결심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까지 투자한 돈과 설비가 있는데 설마 사업을 포기하겠느냐는 낙관적 전망과 인도네시아가 초도양산 시기, 미국 전투기 기술의 인도네시아 유출 문제로 인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KF-X가 넘어야 고비입니다. 불안불안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정부는 작년부터 좀 불안했습니다. 작년 투자분 1,389억 원을 한국 정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방사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설명이 걸작입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인도네시아 국방부로 사업비를 보냈는데 돈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 버렸다. 인도네시아가 선진국은 아니지만 허술한 나라도 절대 아닙니다. 인구 2억 6천만 명, 세계 16위 규모의 GDP를 기록하고 있고 정치 체제도 안정된 동남아의 대국입니다. 투자금 1,389억 원이 원래 용도와 다른 곳에 쓰이는 희대의 사건이 벌어질 나라가 아닙니다. 1,389억 원 미지급은 인도네시아 정부 내에서 KF-X 사업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서 생긴 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방사청 관계자도 KF-X 사업에 참여하지 말고 유럽에서 전투기를 구매하자는 의견이 인도네시아에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또 카이에 파견한 인도네시아 기술진 40여 명을 작년에 모두 송환했습니다. 카이 측은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돌아간 데 대해 인도네시아가 돈을 줘야 인도네시아 기술진에게 월급을 주는데 돈이 안 왔으니 월급을 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일견 납득이 되는 설명이지만 인도네시아가 40명 월급이 없어 기술 습득의 단절을 감소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진 일부는 지난달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인도네시아로부터 돈이 안 들어와 기술진 월급 못 준다던 카이가 지금은 무슨 돈으로 월급을 주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잡음이 생기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 1월 KF-X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인도네시아 국방부에 업무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방사청은 이를 두고 재검토로 보고 있고 카이는 사업 점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지 석 달이 됐지만 현재까지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의 건강 문제 때문에 보고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대통령 보고는 인도네시아의 정치법률 안보조정 장관이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KF-X 사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보고 내용은 어떤 것인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의중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자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무관에게 관련 내용을 이메일로 문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사관 측은 처음에는 이메일을 주면 답신하겠다더니 답변할 수 없다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무관은 방사청과 답변 여부를 협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적인 군사 전문지 IHS 제임스는 지난 17일 인도네시아가 KEFX 사업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방산 전시회에서 인도네시아 인사들을 만나 인터뷰한 뒤 나온 기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측은 지정학적 요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군사 분야에서는 러시아와 가깝기 때문에 20% 지분이 있다고 한들 KEFX에 잔뜩 들어갈 미국 기술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라는 점도 걸립니다. 최근 미군은 대중국 견제를 위해 태국, 베트남, 필리핀과 협조 체제를 강화하면서도 인도네시아만 건너뛰고 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IHS 제임스 측이 KEFX 사업에 반대하는 인도네시아 인사를 인터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KEFX 사업 참여에 반대하는 제법 강력한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화테크윈, 베트남 항공 엔진 부품 공장 건설 동남아 정주준. 한화테크윈이 동남아 생산 거점으로 베트남을 주목하고 있다. CCTV 등 시큐리티 제품 및 항공 엔진 등 방산 제품 생산 공장을 잇따라 설립하고 있는 것. 16일 플랜트 업계에 따르면 한화테크윈은 베트남 하노이 인근 지역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 항공 엔진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한화테크윈은 공장을 건설할 부지는 매입했지만 아직까지 베트남 정부의 최종 허가가 나지 않아 준비 작업을 하며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테크윈 관계자는 항공 엔진 부품 공장 건설을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준비 작업으로 베트남 생산 라인에서 근무할 인력도 모집하고 있지만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라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실제로 한화테크윈은 경남 창원에 위치한 항공 엔진 생산 라인에서 베트남 공장으로 이동할 인력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테크윈은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서 약 30km 떨어진 박민성에 1억 달러 규모의 시큐리티 제품 생산 공장도 건설하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CCTV, DVR, 칩 마운터, 반도체 등 토탈 시큐리티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새롭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항공 엔진 부품 공장과 별개의 생산 라인인 것. 한화테크윈이 싱가포르 미국 BMW사의 생산법인 지분을 30% 인수하고 조인트 벤처 경영에 나서며 항공 엔진 부품을 생산하고 있어 이번 베트남 공장 신설을 통해 동남아 항공 엔진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테크윈은 지난 15일 임시주주 총회를 통해 항공 엔진과 CCTV 등을 생산하는 시큐리티 부문을 제외한 방산, 에너지, 산업용 장비 사업을 분리했다. 한화테크윈은 이번 사업부 분할을 기점으로 전체 매출의 40%에 달하는 엔진 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베트남에 잇따라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것도 이 같은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산 전투기는 아세안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박수찬의 군. 지난달 25에서 27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국방 및 방위산업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별 정상회의 기간 정부는 아세안 정상 및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방산 세일즈에 나섰다.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25일 경남 사천 한국 항공우주산업을 방문해 FA-50 경전투기와 수리온 헬기 등을 둘러봤다. 동행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설명하면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하산 알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은 같은 날 경남 김해 공군 제5공중기동 비행단을 방문해 FA-50 경전투기와 수리온 헬기 KT-1 기본 훈련기를 견학하고 FA-50에 직접 탑승했다.
현재 아세안 국가들은 테러 위협과 해적 단속,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 대응 등을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첨단 무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만큼 FA-50이나 한국형 전투기를 비롯한 국산 무기 수요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와의 수주 경쟁, 무기의 신뢰성, 정치적 문제 등으로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세안 국가 중에서 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는 나라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이다. 말레이시아는 2010년대 초 신형 전투기 10여대를 도입하는 다목적 전투기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후보 기종은 미국 보잉 FA-18, 유럽 에어버스 타이푼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는 대형 전투기였다. 하지만 경제 문제로 사업은 계속 지연됐고 기다림에 지친 외국 업체들은 철수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공군이 운용 중인 영국제, 이탈리아제 훈련기의 노후화와 더불어 러시아제 수호이-30 전투기 가동률 저하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경전투기 사업이 새롭게 부각됐다. 가동률이 높고 훈련과 지상 공격 임무를 겸하는 경전투기를 도입해 전력 공백을 메우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말레이시아는 올해 초 해외 업체에 정보 요청서를 발송, 사업 추진 움직임을 본격화한 상태다. 후보 기종으로는 FA-50 외에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M346, 인도 힌두스탄 항공 테자스, 중국과 파키스탄이 합작 개발한 JF-17, 러시아 야코볼레프 야쿠-132 거론된다. 현재 상황에서는 FA-50과 JF-17이 경합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말레이시아는 러시아제 전투기의 낮은 가동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테자스는 인도에서도 실전 배치가 진행 중이다. 반면 JF-17은 파격적인 저가 공세를 취하면서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와 중국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및 정밀유도 폭탄 등을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나가고 있다. 파키스탄이 110여 대를 운용 중이라 규모의 경제도 갖춘 상태다. 반면 FA-50은 엔진 등 주요 구성품의 성능과 신뢰성이 입증된 기체로 FA-18을 운용 중인 말레이시아 공군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다. 말레이시아 공군도 FA-50에 호의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필리핀이 이슬람 반군 진압 작전에서 FA-50을 활용한 덕분에 실전 경험도 갖춘 상태다. 다만 가격이 비싸고 공격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약점으로 지적된다. 필리핀도 내년부터 신형 전투기 도입을 추진할 움직임이다. 필리핀은 12대를 운용 중인 FA-50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럽 에어버스사의 타이푼, 러시아 수호이사의 수호이-30, 스웨덴 사브사의 그리펜,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16 중 하나를 구매하는 계획도 고려 중이다. 이슬람 반군 소탕 작전에서 FA-50이 활약하기는 했지만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 견제 등을 위해 필리핀이 고성능 전투기 도입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FA-50 외에도 잠수함, 호위함, 장갑차를 비롯한 다수의 군사장비들이 아세안 국가에 판매된 상태다. 인도네시아에 6척을 판매한 잠수함은 추가 수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필리핀 장갑차 사업에도 국산 장갑차가 후보 기종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정치적, 경제적 변수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많다. FA-50의 원형인 T-50 훈련기는 세계 시장에서 대당 2,500만 달러 정도로 평가받는다. 반면 경쟁 기종인 중국, 파키스탄 합작 개발 기종인 JF-17 전투기는 FA-50보다 값이 싸다. 여기에 JF-17은 사거리가 100km 이상인 중국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정밀 유도무기, 파키스탄제 공대지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다. FA-50도 카이를 중심으로 스나이퍼 포드 장착 등의 개량이 진행 중이지만 타격 범위 제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냉전 시절 미국과 구소련 사이에도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했던 비동맹 노선의 전통을 갖고 있다.
특정 강대국에 치우치지 않는 외교안보 정책을 구사하는 국가가 많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무기로 자국 군대를 무장하지 않고 후속 군수 지원이 번거롭더라도 무기 도입선을 다변화한다.